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비입니다. 자,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썸네일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자, 답답한 거는 분명해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좀 답답하시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 대성홀딩스라고 하는 과거의 라더견 사태라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러한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얘기는 뒤로 하고 이 차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이 3년 동안 굉장히 큰 상승폭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배의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시점에선 그렇죠. 그런데 이 10배의 수익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는 단 3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매일 하한가를 맞이했기 때문에 3일 만에 10배 가까웠던 수익이 마이너스 65.7%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99번 수익을 내더라도 한 번 큰 실수를 저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비중을 적게 탄 거는 날아가고 비중을 많이 타는 순간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해제되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3년 동안 이 5일선을 한 번도 깨지지 않고 3년 동안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한 3달을 지켜봤어요, 이 종목을. 근데 올라가요. 1년을 지켜봤어요. 올라가요. 그럼 무슨 생각 들죠? 사고 싶지 않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는데 2년을 더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이 들지 않아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원칙을 벗어나게 돼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지금 대성홀딩스와 같은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약간의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어쩌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작게 샀어요. 그랬더니 플러스가 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비중을 좀 크게 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하고 비중을 2배로 더 실은 거예요. 그때도 간단 말이죠. 이번에는 비중을 10배 실어서 더 크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때 떨어지죠. 살짝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서 물을 탑니다. 비중이 20으로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또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오를 거야 라고 비중을 타면서 비중이 100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하락이 또 시작되죠.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원금 내가 본전은 못 찾더라도 50%라도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패닉셀을 합니다. 그러면 원금은 100에서 50으로 줄죠. 이 50에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수익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본전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전을 찾는다라는 심리가 처음에 가졌던 여러분들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고 악수를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잡주나 테마주, 급등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소위 리딩방 같은 데를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막 사십니다. 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나마 있던 50도 여기에서 계속 손실을 거듭해서 25밖에 남지 않으면서 결국에 이런 분들이 마지막은 뭐냐? 주식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주식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떠나지만 불장이 오면 또 들어와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가 투자 DNA를 바꾸자 이겁니다. 실패하는 패턴을 버리고 확률 높은 투자를 하자. 확률 높은 투자라는 건 뭡니까?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만 보자. 내가 과거에 반복했었던 그런 뇌동매매,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사고 아무런 공부와 학습이 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사고 팔았던 투자 패턴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제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최소한 51%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만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내가 당장에는 수익이 1%, 2%밖에 안 되지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이 확률 높은 투자가 결국엔 어마어마한 복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포트를 2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개는 23프로젝트라고 해서 10배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져갈 거고요. 두 번째는 100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2배 수익 만들기 1년이에요. 1년에 2배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2개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2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내가 100프로젝트 2배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치면 매달 23%의 수익을 목표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는 제가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공개를 하겠지만 23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조금은 공격적인 성향의 포트 구성을 가져갈 거고요. 100 프로젝트는 좀 안정적인 성향의 보수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제가 갖고 있는 승률 높은 DNA를 이 포트폴리오에 제가 한번 녹여보면서 제가 이 목표 수익률을 한번 달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동참하셔라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23으로 참여하시면 되고, 나는 안정적인 성향의 포트폴리오가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0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니즈를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100명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다 모집이 되면 모집이 된 시점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성장주를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목표 수익별 포트 구성을 할 거고요. 매월 월 마감시마다 그 수익 결산을 해서 이번 달에 수익 정산 어떻게 가고 있고 성공했고 실패했고를 냉정하게 저도 한번 평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달에 성공을 했으면 이 성공이 더욱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를 할 거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 실패를 두 번째 달에는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포트 점검을 냉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달째 1년이 됐을 때는 내 수익률이 정말 10배가 되는지 아니면 100% 2배가 되는지를 저도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1%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리를 줄 수 있다라는 저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문자로 승인을 받으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게끔 제가 설정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100명이 차면 제가 시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횟수에 제한 없이 정정 요청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구조 재편에 고민 깊어진 두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국에서도 태클을 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의 눈치는 어떻게 주주 소환까지 보내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태클을 걸다 보니 두산에서 고민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고민할 일인가요?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두산 그룹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얘네도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선택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주라면 9월 25일에 있을 주주총회 여러분들의 그 발언권을 행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개인 주주로서 내가 팔 것인가, 또 매수 청구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유할 것인가, 그냥 팔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심플하게 생각하면서 내 주식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극대화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뉴스킬 파워의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8.59달러에서 약 한 1% 정도 시초가에서 빠지는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시초가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음봉 마감을 한 것뿐이지 사실상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정기술은 음봉 마감했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여전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어떤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계속 기준점으로 보았던 이 200일선, 이 200일선은 여전히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깨지 않고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 가격이 2890원이죠. 그래서 이 가격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 가격 부근까지 지금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라면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이 아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이 금액까지는 1차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산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두산은 지금 당국에서 계속 정정 무한횟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산은 그런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는 주주들 개인들 눈치뿐만 아니라 당국의 금융감독원의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뉴스 세부 내용을 좀 더 안 봤는데 세부 내용을 좀 보면, 자, 그룹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한다는 두산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무제한 정정 요구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회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변수가 생긴 거고요. 두산그룹의 구조 개편이 금감원의 심사를 넘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두산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은 현재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재계한 관계자는 수차례 정정 요구를 통해 당국이 합병 철회 의사를 우호적으로 내비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네 합병 철회라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한 정정 요청을 계속 하면서 압박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압박의 결론은 결국에 너네가 그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동선을 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뉴스지만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변수는요. 호재이냐 악재이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식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결과이지만 주식의 악재가 확정적으로 쏟아진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냐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제 꾸중을 들을 일, 야단을 맞을 일을 한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가 자녀한테 너 이따가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때릴지 체벌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냥 꾸중하고 끝낼지 이제 모르는 거죠.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매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시간까지 몇 시인지도 몰라요. 아빠가 이따가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 떨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불확실성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금리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알 수 없지만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불안하죠. 그래서 계속 그런 파월 의장의 연준의 그런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도 주식이 막 위아래로 요동치잖아요. 그게 바로 불확실성인데 차라리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든지 인상을 해버리든지 해버리면 한번 매를 한 대 딱 맞고 그냥 꾸중 한번 딱 듣고 끝나는 건데 계속 지지부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주식시장에선 최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두산에 대한 이런 합병에 대한 이슈가요. 사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지금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 위에 물려있으신 분들, 물려있으신 분들이거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거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위에서 이렇게 물려있으신 분들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도 가격이 손절하는 가격이고 그리고 밑에서 지금 내가 물려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불확실성 가운데 불안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이나 물려있는 분이나 마찬가지로 이 불안한 마음들이 해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물론 향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매를 맞든 아니면 칭찬으로 반전 효과가 있든 빨리 이게 결과가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뭔지 아세요? 주총을 했는데 확정적으로 결과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끌고 가겠다. 내가 이기는 걸로 소송 판결이 돼야 되는데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판결 올라가면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지치죠. 거기서는 진짜 시간 여유 있고 돈에 여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두산의 입장과 개인 소액 주주들 간에 누가 더 여유 있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거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두산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 9월 25일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갈아타십시오. 한정기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답답하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없는 한정기술 갈아타십시오. 두산의 이 흐름과 한정기술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한정기술이라고 흐름이 약하거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더 강한 흐름이지 않아요. 둘 다 대장주로서 강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수주가 나왔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정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있는 게 싫으시고 나는 주식 매수 청구권도 없고 물려있는 금액대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굳이 신규 매수를 진입하면서 두산을 고민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지선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두산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더라도 제가 매일 드리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그래서 항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제가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서 무언가 큰 기대와 반전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시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의 결정은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옮기시든지 여러분들 현명하게 지금 어차피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쨌든 두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고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큰 변수예요. 미국 시장의 이 원전 흐름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산그룹의 합병보다는 이 뉴스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저는 이 뉴스케일 뉴스와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관련주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잘 추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상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그때그때 제가 코멘트 드리는 이런 대응 전략들을 잘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광고 드렸던 그 프로젝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관련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그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담 통화도 계속 제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주담 통화가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종목명 써주시고 자유롭게 궁금한 질문, 나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다, 주담 통해서 물어봐 달라 하시면 제가 통화한 뒤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시 돌아오는 월요일에 대응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